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 이득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4% 이상 폭락을 했는데요. 이 3대 지수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장에 진입이 됐습니다. 일단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역 전파 가능성이 나왔고요.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부정적인 이슈가 더욱더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좀 영향을 줄 만한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대전에서 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전에서만 벌써 13번째 확진자가 나온 셈이고요. 또 이어서 충주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3번째 확진자가 발생이 됐고요. 충북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으로 현재까지는 좀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또 관련해서 신천지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도 있는데요. 이 제주도의 경우에는 신천지 교육생 102명의 명단을 확보했고 이 전수조사에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다시 뉴스 들어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이 좀 급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시초가 미국장이 급락했지만 일단 코스피 야간 선물이 0.63% 정도로 제한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말길 바라고요.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브레이킹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중에는 영업무역이 눈에 보이는데 최근 급락장에서 이틀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OEM 기저 효과와 브랜드 사업 호조에 힘입어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5% 이상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작년 최악의 영업 환경에 OEM 실적 개선과 이에 대한 다양한 성장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주요 브랜드인 노스페이스와 파타고니아 등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 실적 호조에 따라서 기존 바이오 오더가 양호했고 신규 브랜드도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스캇 같은 경우는 4분기 비수기에 통상적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BEP 영업이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도 고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경쟁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쟁사 대비 지금 현재 영업무역의 밸류에이션이 약 40% 이상 할인받으면서 절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실적 기준 PER 7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과도한 저평가 상태로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스포츠 바이오 성장과 증설에 힘입어서 OEM 부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시초가부터 3만 원 구간의 눌림목 구간 매수,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2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팀장 그리고 스낙미디어그룹의 백은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이청호 본부장의 코나아이 올라와 있습니다. 2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1%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네, 4위부터 1위까지가 모두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엘캠텍 같은 경우에는 2월 10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3%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아이서포트 2월 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25%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미코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7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 29% 넘어가고 있고요. 1위에 올라온 종목은 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러한 급락장 속에서도 3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현재 수익률 현황 만나보고 왔고요. 일단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했고 오늘 코스피 시장은 1.7% 이상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3% 가까운 급락 흐름 현재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염정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은 그 외국인이 4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 기준금리가 동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하면서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출혈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락 압박이 계속 확대가 됐고요.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도 4%대 하락을 함과 동시에 우리 시장도 오늘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지지선인 2000선이 무너질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4,089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를 하고요. 4거래일째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전날 한 9천억 원 매도를 했던 거에 이제 절반 수준을 좀 줄어들긴 했지만 오늘의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은 장 초반 매도를 보이다가요. 71억 원 매수로 마감을 했고요. 개인은 3천억 원 이상 순매수 중입니다. 개인들은 이 폭락장에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다만 여기서 좀 긍정적인 요인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선물을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매도 우위가 이제 국면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하에 그 코스피 선물이 그래도 매수세를 이어가는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약간의 희망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코스피 선물은 6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선물 시장은 이제 조금씩 방향 전환에 선물 시장은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을 좀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로 언제쯤 이제 돌아서 유입이 될 수 있을지,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의 가능성을 보면서 외국인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2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을 내던졌는데요.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좀 더 매도세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증시 10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 대비 10% 이상 급락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미국까지 코로나 사태가 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불안감 증폭이 되면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는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 확산이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내 공급망 차질까지 만약에 생긴다면 미국 증시는 좀 더 어려운 상황에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는데요.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코로나19가 공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 공매도가 폭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매도는 남의 주식을 빌려서 이제 하락장에 베팅을 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25일까지 주식 대차 잔액이 59조 원에 달하면서요. 작년 2018년 5월 이후로 가장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작년 8월 대차 잔액이 연중 최고 수준을 넘어선 모습인데요. 이 대차 거래 잔액은 이제 주식을 빌린 뒤에 갚지 않는 물량으로 공매도의 선행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하면은 싼값에 사들여서 그래 갚기 때문에 대차 잔액이 늘었다는 것을 앞으로 이 주가 하락을 전망하는 투자로 많이 쓰여지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공매도가 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반도체주, 사실은 이 우리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이 반도체주가 지금 힘을 받지 못하면서 우리 증시의 그 하락폭도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의 공매도가 늘어났다는 의미에서 당분간은 좀 어려운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전례를 보게 되면은 공매도 잔액이 늘어나면서는 증시가 하락하는 사례가 꽤 있었는데요. 작년 8월에도 대차 잔액이 연중 최고치를 찍으면서 코스피 200, 코스피가 2,000 이하로 추락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좀 어느 정도 대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이제 미국의 상황과 유럽 증시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좀 고려를 하셔서 우리 장에서 지금 대처하시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좀 지켜보시면서 좀 투자에는 좀 신중하시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수적인 전략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현재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보수적인 접근을 좀 추천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백은한 팀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보수적인 입장은 여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처럼 주식장을 매번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없으시기에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보수적인 입장을 고려하면서 증시를 대응하셔야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 힘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지수의 급락이 오고 있는데 한동안 이제 잘 버텨두전 미국의 증시도 이번 한 주 급락을 맞았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9월부터 올랐던 상승분을 모조리 일주일 만에 반납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제 질병의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준다. 글로벌 세계 경제에 타격을 많이 주는 이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1,700명이 넘는 상황으로 확산세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계속적으로 재난 문자를 받고 있는데 서울 지역에서도 이제 문자 빈도수가 상당히 잦아진 모습을 조금 알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기까지는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는 상당히 좋지는 않은 장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테마 종목들 이제 위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순환매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관련 테마 종목들이 섹터가 워낙 이제 많고 종목 개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오르고 하루 급락하고 다른 종목이 또 오르게 되는 이런 하루 걸러 나오는 순환매의 양상이 굉장히 많이들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장에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다른 종목들 재료와 모멘텀이 탄탄한 종목 어느 정도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재료의 악재는 없지만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이 1,200원에서 이제 내려올 생각이 없는데요. 한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환율이 1,200원대에 갔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시장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를 하는데 이는 일단적으로 수급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다. 1,200원이 올라가면 외인들은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외인들의 수급만 보셔도 거의 2조 5천억이 넘는 금액을 매도를 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아직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은 지수의 하방 압력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실제로 저번 8월 달처럼 기관과 이제 연기금 측에서 우리 증시를 받쳐주는 그런 수급이 나와줄까라는 그런 것도 지금 확률에서는 굉장히 적다라고 확률이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아까 염정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대차장고가 아직까지 최대치를 찍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신용잔고 또한 개인들의 신용잔고 또한 10조 원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도 이와 똑같은 양상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온 후에 8월 달에 이제 V자 반등을 이뤄냈을 때가 신용잔고가 8조 원대로 내려갔을 때 이제 증시는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용잔고가 110조 원, 그리고 대차잔고가 50조 원을 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하방은 아직까지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고, 근데 오늘 금요일장에서 어제 다우지수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오늘 장 초반 저희 증시도 급락을 할 지금 예상 체결가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장 초반에 급락세가 나온다면 장중에 오히려 기술적 반등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 점은 어느 정도 조금 가지고 가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고요. 오늘은 이제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3월의 장이 시작이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입니다. 이때는 이제 관리 종목, 환기 종목, 동전주들 이제 재무 구조가 조금 안 좋은 기업들의 이제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만약에 좋지 않는
상황이 됐을 경우는 이제 거래 정지 그리고 상장 폐지까지 갈 위험도가 있는 그런 3월달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걸 보시면서 이제 이 종목 괜찮다고 들어가시게 되면 언제 이제 나올지 모르는 그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 때문에 하루 만에 이제 거래 정지 당하는 상황이 꽤나 많은 그 모습을 연출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이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섹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좀 보수적인 전략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섹터별로 움직임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우리 증시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테마주들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염정 팀장님께서는 보고 계신 섹터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장에서 그래도 관심이 가장 주목되는 것은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코로나 관련주가 마스크주에서 시작해서 세정제, 손세정제 관련주로 넘어가서 지난주부터는 이제 온라인 교육 관련주까지 다양하게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백신, 진단키트 관련주로 옮겨가는 모습인데요. 백신과 진단키트 관련주로 코미팜이라든지 그리고 PCR 등 이 진단키트 관련된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보이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마주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도 계속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제 강화하겠다, 실시간 주가 움직이는 확인하면서 감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급락이 달라지고 관련 주들이 계속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이런 장에서는 개인들이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서 거래가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에서 거래를 하시기보다는 이보다는 좀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그래도 우량주 위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러한 지금 현재 폭락장은 이유가 일시 폭락한 장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사라지는 시점에서는 언젠가는 다시 올라오게 돼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도 저희보다 좀 일찍 폭락이 시작됐고요. 2월 3일 기점으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전문가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3월 말 정도, 중순에서 말 정도를 최고점을 찍고 다시 올라올 코로나가 진정 국면 보일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럼 증시는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러한 앞으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관련주들에 좀 투자하시기보다는 좀 더 좀 안정적인 오히려 이런 부분을 만약에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용을 하셔서 우량주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하방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 그런 우량주들 위주로 좀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다 보면은 직접적인 관련주들 외에 개학 연기에 따른 온라인 교육 확대 기대감에 비상교육이라든지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이제 온라인 교육주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부분들은 사실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난주와는 또 다르게 일주일 새에 확산 기로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서울 중심으로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학부모님들 사이에선 개학이 좀 더 연기를 돼야 될 것 같다고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요. 교육부에서도 아마 고심을 하는 모습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그 움직임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온라인 교육 중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관련해서는 온라인 결제주 그리고 이제 택배 관련된 업종들인데요. 택배 산업과 그리고 이제 골판지 업종들 이런 업종들은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는 3월 당분간은 다음 달 3월 당분간은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온라인 결제주 관련해서는 한 10영업일 가까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차익을
차익을 실현하고 빠질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업종이 사실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 관련주 온라인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단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지수입니다. 반도체 지수의 척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정 국면을 맞으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요. 관련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등에서도 외국인들의 순매도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량주 중심으로 된 안정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장에서 장 초반 좀 면밀히 좀 살펴보시다가 장 후반 되면서 거래를 좀 이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 초반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월 28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양 시장이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다시 한번 2049선 터치하면서 연중 최저점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2050선에서 마감됐고 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638선까지 좀 시장이 빠진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 증시 약세 이어오는 사이에 어제 일본 증시 2% 이상 급락 나왔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4%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좀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일단 대전에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충주에서도 3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인천의 부평과 서구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2명이 추가됐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또 중국 전역에서도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자는 이제 44명에 그쳤습니다. 확진자도 327명에 좀 그쳤는데 일단 이 중국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분위기가 좀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또 뉴스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 충남 천안에서도 7명이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천안에서만 16명째인데 일단 오늘도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나란히 1%대 하락세 나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새 55,000원대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48만 원대 이탈됐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18만 원대 이탈되면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LG화학 2% 넘게 빠지고 현대차도 3% 넘게 빠집니다. 현대모비스도 1% 넘게 빠지고 이 삼성 SDI도 2%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대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5%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연중 최저점 기록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네요. 2023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의 이 하락폭은 더욱더 큰데 2% 가깝게 빠집니다. 11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면서 626포인트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연결 만나보시죠. 네, HLB가 일단 3% 이상 급락하고 있고 셀트리온헬스케어 1% 이상, CJENM도 1% 이상 빠지고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1.8% 이상 하락하면서 2% 가깝게 급락합니다. 76,000원대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 5G 종목인데 이 3% 가깝게 급락하면서 오늘 5만 원대마저 이탈했네요. 49,800원대까지 내려왔고 메디톡스 약보합권에 그칩니다. 최근 좀 급락장 속에서도 메디톡스는 그래도 견고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휴젤도 마찬가지입니다. 0.16% 약보합권.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3% 가깝게 급락하고 있고요. SK 머트리얼즈도 1% 넘게 빠지면서 15만 2천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급락하고 있지만 이런 장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로나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요. 온라인 결제주입니다. 온라인 결제주인 NHN 한국사이버결제인데요. 동사는 PG 산업 그리고 온오프라인 밴 사업, 그 오토 사업 등을 영위를 하는 온라인 결제 기업입니다. 사실 1분기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대형 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이 타격을 입고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온라인 쇼핑이 거래 금액 증가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 사태의 반사이익 수혜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12월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사실 그 외형 성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좋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사실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주 아니고 최근 9영업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11% 정도에서 작년엔 11%, 올 초 14%에서 어제자로 18%대로 외국인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PG 사업부는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온라인 밴 사업은 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합니다. 전년도 대비 작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5,400억 원, 영업이익 40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17%, 28%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올해 역시 각각 20%가량 정도 고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PG 사업이라는 것은 전자지급 결제 대행 서비스인데요. 대금 결제사와 가맹점 간 금융거래를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연결하는 이런 사업 결제사로서 결제 대금을 지급받아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핀테크 기술을 주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간 결제액이 1조 7천억 원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는 이보다 더 큰 성장세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밴 사업은 전체 온라인 밴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고요.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 모바일 쇼핑, 특히 이 모바일 쇼핑으로 인한 가파른 상승세, 증가세를 연관질 수 있는데요. 이 모바일 쇼핑 중에서 온라인 쇼핑 중에서 이 모바일로 하는 그 비중이 64% 정도를 차지하면서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가 지금 최근에 주목하는 부분은 해외 고객사입니다. 해외 고객사의 확대인데요. 해외 결제 서비스는 국내 고객사보다 마진이 높기 때문에 그 수익성은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의 3%대 따임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0%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외 결제 서비스에서 애플과 테슬라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애플과 테슬라의 고객사로 지정이 되면서 애플페이가 지난 작년에 6월에 런칭을 했고요. 테슬라 역시 이제 결제량이 폭증할 것으로 보이면서 두 회사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두 회사는 동사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외국사의 신뢰를 높게 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대형 고객사 유치에 좀 더 확대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해외 고객사의 수수료가 당사의 PG 사업의 거래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외적 성장 그리고 거래가 매출액 증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2020년 가파른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1분기에는 3월달, 2월달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당분간 3월달도 온라인 결제 부분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동사의 영업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요. 제가 사실 매수가는 31,000원 이하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오늘장 좀 빠지면서 35,000원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만 원 이하, 지금 현재 주가도 사실 좀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 당분간 더 빠지거나 그럴 부분은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3만 원 미만으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짧은 구간에서 좀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가는 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7천 원 선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대한통운은 가장 인식하시기 쉬운 것은 이제 택배 사업인데요. 사실 이 동사의 매출 구성은 이제 글로벌 사업 부분이 42%, 그리고 CL 산업 부분이 26%, 택배 산업 부분은 23% 정도로 택배 부분은 현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CJ 대한통운 역시 동사 역시 온라인 결제 그리고 택배 물량의 급증으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의 반사 이익주로 또 지목이 되고 있고요. 택배 부분에 그리고 판가 인상 지속되고 있고, 건설 부분에서도 수익성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당사의 추정치 그리고 컨센서스는 소폭 상회하면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의 트래픽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온라인 거래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1분기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동사가 이제 해외, 중국으로 소싱하는 의류나 생활용품 등 이런 부분의 상품이 이제 감소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로 어느 정도 좀 영업이익에는 상쇄가 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거 메르스 발명 시에도 그 택배 물량이 크게 성장했다는 점, 그리고 올해 1분기 꾸준히 지켜볼 수 있다는 점에서 2020년 택배 물량은 한 10%가량, 그리고 단가 상승률은 한 1.6%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 글로벌 택배사로서의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을 인수한 CJ 센츄리를 통합해 동남아시아의 물류 사업에도 강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민영 1위 물류 기업이고요. 동사가 통합을 통해서 앞으로 동남아시아 물류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택배 시장의 선진성을 동남아시아에도 발휘를 해보겠다는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미국 법인의 미국의 DSC 로지스틱스를 통합해 통합법인 CJ 로지스트 아메리카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이은 이런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 역시 동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택배 부분에서 당분간은 긍정적인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원래는 제가 어제 준비를 하면서 지금 보겠습니다. 네. 현재 제가 13만 5천 원 미만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 13만 5천 원가량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이제 어제자이고요. 이제 오늘자는 13만 5천 원 미만으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만약 주가가 좀 더 내려간다면 주가 추가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사실 첫 번째 매물대는 좀 뚫고 내려갔고요. 두 번째 매물대 13만 원 미만으로 만약에 하회를 할 경우에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CJ 대한통운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백은환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인스코비입니다.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 설립되면서 알뜰폰, 스마트그리드, 그리고 시계 제조 및 판매, 그리고 바이오 및 화장품 등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스코비는 이제 녹색 성장과 관련된 그린 에너지 사업으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스마트 그리드란 이제 기존 전력망에 정보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전력망을 뜻합니다. 에너지 효율의 최적화를 위한 차세대 전력망으로 현재 각광받고 있는 사업이고요. 인스코비의 자회사인 프리텔레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동통신 3사의 모든 이동통신망을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입니다. 인스코비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긍정적인 행보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었었는데요.
8월에는 이제 탈모 치료, 탈모 개선 및 치료에 효과적인 줄기세포 생체 식림용 임플란트에 관한 특허를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취득을 하였습니다. 줄기세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그 효능을 인정받아 왔지만 암을 유발하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연구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었는데요. 인스코비는 이번 발모를 특허로 체내 이식용기에 삽입된 줄기세포가 다른 부작용이 없이 발모 효과만을 극대화할 수 있게 설계한 것이 특징인데, 이 특허 취득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임상 시험 및 치료제 개발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인스코비의 또 다른 자회사인 이제 아피메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해서 신한금융투자를 상장 주관사에 선정을 하였고, 기업 공개를 위해서 이제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고 이제 작년 9월에 발표를 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피메즈는 이제 통증의학 관련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이 신약은 천연물질을 이용한 신약으로서 아피톡스라는 신약을 기반으로 지금 현재까지 2가지의 FDA 임상 파이프라인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신약에 대한 3상 시험에 대한 허가와 다른 신약은 이제 3상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된다면 이런 바이오 사업에서도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파인파이어라는 기업의 지분 15%를 취득을 하게 되면서 사물 인터넷 기반의 이제 지능형 화재 감지 사업에도 뛰어들면서 이제 재무를 좀 견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현재 계속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인스코비의 이제 화장품 브랜드인 이제 더미코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작년 출시한 파워 인텐스 크림이 롯데 홈쇼핑 유난히쇼에서 이제 연속 완판을 이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매출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재료와 모멘텀이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목입니다. 작년 이제 11월 달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하였다가 지금 조정을 받아오면서 현재 주가에 멈추게 되었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금 제약 관련주, 그다음에 바이오 사업 관련주가 조금 연관되어 있긴 한데, 인스코비도 이런 자회사의 바이오의 다양한 사업을 연관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이제 조금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서 좋은 모습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내포해 주면 되실 것 같고요. 단기적 매력도 장기적 매력도 두 부분 다 좋아 보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600원, 손절가는 2,6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이제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987년 설립이 되었고요. 이 업체는 이제 시장 우위 경쟁력은 이제 매출액 대비 높은 연구 개발비 투자와 그에 따른 개량 신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량 신약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흔히들 아시는 임상 시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신약을 가지고 이제 부작용 감소, 그다음에 체내 흡수율 증가를 목표로 약물 성분을 이제 약간 개량하고 만들어진 약물을 뜻하는데요. 기존 신약과 이제 성분 구조가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신약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개량 신약은 이제 또한 애초에 만들어진 신약을 바탕으로 개발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개발비나 이제 개발 기간이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다른 제약사들과 다르게 개량 신약에서 절대적 우위를 범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개량 신약 7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2천억 원을 넘기는 중견 제약사로는 굉장히 많은 개량 신약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량 신약에서의 매출만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아도 유나이티드의 개량 신약이 경쟁력이 어느 정도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0년부터 집중하기 시작한 개량 신약 개발은 조금씩 속도가 붙게 되면서 1년에 한두 개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현재 개발 중인 개량 신약 후보만 37개에 달하면서 앞으로 그 개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개량 신약은 일반 신약보다 마진이 높은 특성이 있어서 영업이익률 동안 계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약사 중 개발 신약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기업은 드물고, 이제 작년 한 해 매출이 전년 대비 4% 증가하였지만 영업이익은 7억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최근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진 상황이 있는데, 실적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금 큰 낙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현재 이슈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약간 소송을 한 건이 있는데, 16년경 이제 원료 합성 조작으로 인한 약가 우대 의혹으로 현재 재판 소송 중에 있고요.
아직 판결은 나온 상황은 아니고 실질적인 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도 그리 큰 타격은 입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리스크로 이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에 계속적으로 주시해야 하는 이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유나이티드 제약은 저평가된 기업으로 생각되어지고 있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에 유나이티드 제약도 한번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켜보셔도 무방하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동양인데요. 일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은 1,325원대까지 좀 고가를 높인 상황인데 현재는 20% 이상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동양이라는 이 회사는 동양 시멘트가 전신이 됐고요. 2016년 유진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유진 기업 그리고 시너지 효과 창출하는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기존 업종과 상관없이 자회사로 인해서 오늘 특징주가 되었는데요. 동양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가 마스크 생산에 관련된 그 코로나 업종입니다. 동양의 100% 자회사인 한일합섬인데요. 마스크 외피를 주로 하는 이제 원료 부직포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마스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공급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상황에서 부직포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회사로 인한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사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이런 자회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에 조금 신중하게 대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이 자회사의 영향을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오늘 급등한 종목들은 새로 들어가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시고 이런 만약에 코로나 관련주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향후 어떻게 이제 빠르게 급락과 급등이 반복될 수 있으니 신중한 모습 보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SV인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관심 가지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ESV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자 비중의 유상증자 소식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관리 종목인데요. 3월달 감사 보고서 시즌에 관리 종목, 환기 종목들이 이런 유상증자를 통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ESV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3자 비중 유상증자는 유상증자 중에 호재로 이제 생각은 되어지지만 자금 조달의 목적이 보시면 운영 자금입니다. 물론 회사의 경영 방식에 따라 자금 조달은 할 수는 있겠지만 운영 자금을 조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관리 종목에서의 운영 자금 조달은 그만큼 회사가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겠고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ESV가 전일 실적 발표도 병행을 했었는데 매출액이 마이너스 43%가 줄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하였지만 매출이 반 정도로 급감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는 이제 무상 감자 공시를 하였는데 이 부분만 봐도 회사가 조금 감사를 하였다는 것만 봐도 조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 나오면 적정 의견이 아닌 부적정 의견이 나오게 되면 의견 표절이라든가 나오게 되면 바로 거래 정지가 들어가고 자칫 잘못하다가 상장 폐지까지 갈 수도 있는 위험도가 리스크가 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를 간다고 해서 진입을 하신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켜보면서 이 종목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3월달 끝나고 4월달 지나고 이제 보셔도 그때는 무방하니까 너무 지금 급하게 들어가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레몬입니다. 일단 레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공모가 상회하면서 좀 급등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25% 이상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염정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몬은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규 상장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12월에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후에 이번 달 12일, 13일간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수요 예측했습니다. 공모희망가 중에서 가장 최상단은 이제 7,2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됐고요. 일반 청약률도 800대 1. 요즘 같은 이제 폭락장이 이어질 것을 보이는 상황에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800대 1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장에는 성공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사의 주력 사업은 나노 기술을 이용한 고성능 전자파 차폐 부품 그리고 방열 시트 극세 기공을 가진 나노 멤브레인이라는 소재인데요. 이 나노 멤브레인은 이 휴대폰, 스마트폰에는 물론 이 노스페이스, 이 아웃도어 제품이죠. 노스페이스 등에도 소재를 공급하면서 휴대폰 시장과 아웃도어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멤브레인 소재는 특히 이제 방역 마스크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 사업, 오늘 상장한 거의 상장 첫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방역 마스크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이 소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상장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 지난주에도 상장됐던 종목이 상한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또 급락하는 모습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상장 첫날이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적정 주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만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DPC입니다. 일단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DPC는 1%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백은한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PC 같은 경우에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DPC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탄소년단이랑 연관되어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DPC가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펀드를 통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지금 출자를 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분 구조를 보시게 되면 펀드에 투자한 2% 지분을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98% 정도에 되는 지분은 국민연금과 기관 투자자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빅히트의 이제 수익 창출이 나는 것은 국민연금과 기관 투자자들을 거의 대부분 가져가신다고 보면 되고 이런 DPC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급등하는 이유가 스틱 인베스트먼트랑 합병을 한다는 이유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합병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올라가는 상황은 있겠죠. 하지만 본래 이 지분 구조로 봤을 때 원래 DPC는 본래적으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수혜를 그렇게 크게 받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해서 이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상장 주관사를 저번 달에 이제 선정을 하였고 상장을 한다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과연 이 DPC를 통해서 상장을 할 수 있을까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지금 굉장한 좋은 연예 기획사, 엔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DP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주에서 조금 멀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경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PC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관계는 그렇게 크진 않다. 하지만 이번에 올라갔던 그 이력이 있다 보니까 조금 주주분들께서 기존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빅히트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 지분 구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좀 유의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염정 팀장님 그리고 백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좀 저가 매수해 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은 올해 성장이 예상되는 RFHI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RFHIC가 다른 5G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제 저조한 거는 화웨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미중 무역 정쟁으로 해서 이제 화웨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단 명령이라든가 공격을 하고 있죠. 그 영향으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매출처를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서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주력 제품은 이제 지라칼륨 트랜지스터인데 이것이 이제 5G, 그러니까 LTE에서 5G로 넘어가면서 LDMOS라는 그런 문제점, 우리가 실리콘 반도체 기반의 트랜지스터죠. 이런 것을 극복하는 거에 대항마로서 지라칼륨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트랜지스터의 수요가 급증을 하는 것이 이 회사의 성장의 또 중요한 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매출 비중은 이제 지라칼륨 트랜지스터가 60.7% 그리고 증폭기가 37.8%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로 삼성전자라든가 중국 화웨이, 노키아,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보잉 이런 글로벌 5G 그런 어떤 네트워크 장비사에 이제 고객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5G와 4차 혁명에 맞춰갖고 저런 다방면에 어떤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본격화돼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 20년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 성수기에 진입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주식이 빠질 때 이런 우량 종목을 한번 저점으로 매수해 본다라면은 새로운 또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을 이렇게 빠질 때 사는 게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2% 하락세까지 빠졌습니다. 2011선까지 내려왔고요.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이 이번 주에 2100선 깨졌는데 이제 2010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 팝니다. 외국인이 6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개인도 35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900억 원 넘게 좀 매수를 해주면서 방어하고 있지만 역부족이고 현재 코스피 시장 2010선까지 빠지면서 2%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장이니만큼 사실상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2% 가깝게 빠지면서 이번 주에 6만 원대 이탈됐는데 벌써 54,9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원 선은 물론이고 이제 9만 원대도 위태해 보이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3% 가깝게 급락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2.5% 이상 그리고 네이버도 2.47%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점적으로 팔아치우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이 상승폭이 컸던 만큼 하락폭도 큽니다. 현재 4% 이상 이 급락이 나오고 있고 비슷한 종목 한 가지 더 보입니다. 바로 삼성 SDI인데 4% 이상 급락합니다. 심지어 총 10위권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장에서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이 하락폭이 그 어느 것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3% 이상 하락세 나오고 셀트리온이 1% 이상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1.6% 이상 하락세 나오면서 현재 시장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은 2.65% 이상 하락하면서요. 이제 620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시작이 고점입니다. 630포인트까지 좀 오르면서 회복하나 했더니 바로 1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이 코스닥 시장 자체가 3% 가까운 급락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하는데요. 660억 원 넘게 매수해줍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의 하락폭은 그 어느 것보다 큰 상황입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이 실적 개선 전망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도 좀 보합권까지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64,200원대. 그리고 HLB는 5% 이상 하락하면서 10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HLB 5% 이상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J ENM은 0.76% 하락세 나오고 있고 펄어비스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급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가 4% 가깝게 급락입니다. 오늘 5만 원대 깨졌고 5G 종목도 오늘 전체적으로 급락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도 메디톡스가 빨간불입니다. 강보합권에 좀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좀 외국인 창구에서 좀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대웅제약과의 소송에서 메디톡스 쪽으로 좀 힘이 기울 것이다라는 뉴스 전해지면서 이 급락장 속에서도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4% 이상 하락세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대부분 급락이었는데 상승폭 큰 만큼 오늘 에코프로 BM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이상 하락하면서 1213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최충성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일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4%씩 하락을 하면서 일단 3대 지수가 모두 전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한 것에 대해서 일단 조정장에 진입했다고 일단 보고 있고 유럽 증시도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전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식구에 대해서 이제 대비가 잘 되어 있고 위험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이제 말을 했지만 일단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경제 관점에서 이제 분기 실적이나 기업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영향이 충격이 많이 받은 모습입니다. 일단 금일 국내 시장은 1% 이제 마이너스 하락 출발로 굉장히 안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 2%, 3% 이렇게 2%씩 좀 확대가 되면서 일단은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낮게 좀 상승이 하락이 저는 한 3, 4%에서 시작되고 반등을 줬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에서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오후장 지금부터 조금씩 밀리고 있긴 한데 어제도 오후장에서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은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상으로는 이제 코스피 지수는 지금 현재 기간만 매수 중이고 외인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폭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전에 이제 진행됐던 것보다 크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좀 경계해서 외인들 수급을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지수는 현재 이제 외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인이 들어온다는 건 일단 좋은 부분이지만 양시장에서 이제 매수가 진행이 돼야 일단 긍정적으로 좀 시장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테마 관련해서는 마스크 관련주들 기존에 이제 많이 하락이 진행이 됐고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 웰크론, 모나리자, 어공 같은 종목들 상승하고 있고 그 외에 에탄올 관련해서 이제 손 세정제 있잖아요. MH 에탄올 그리고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KG, ETS 종목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상한가를 달성을 했던 이제 코미팜은 어느 정도 아침장에 한 20%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좀 낙폭을 축소하고 하락 상승에 대해서 이제 윗골 달고 조금 눌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자리 접근하신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분봉으로 이제 보시다가 한 2만 500원 정도 회복이 되면은 한번 들어가 볼만한 자리입니다. 하락 구간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임상시험 그 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시장에서 지금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은 수급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여야 대표와 이제 코로나19 이거 관련해서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기존에 이제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물량도 굉장히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를 잘 지켜보시고 그 외에도 이제 손 세정제나 뭐 진단키트나 이런 좀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보다는 추후에 코미팜도 최근에 이제 주목받지 못하다가 어제부터 이 상승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직 저점에 있고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발굴을 잘 하시면 수익을 굉장히 이런 장에서는 크게 내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종합 경기 대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부 쪽에서 경기 대책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해서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질 거는 이제 뻔한 사실이고 다 이런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경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방향이 흘러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2월 디램 고정 가격 이제 거래 가격이 발표 예정입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 GTD-BNT 같은 경우는 추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GTD-BNT는 이제 뭐 봄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이고 일단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잘 확인하시는 그런 관점을 좀 가지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어제 강하게 상승을 줬던 뭐 코미팜 같은 종목들처럼 이제 백신, 시약 관련주들 그리고 진단 키트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근에 강세였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종목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교육 온라인 관련 이제 그 지금 개강이 미뤄지고 개학이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대체 수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 관련주들 지금 자리를 어느 정도 잘 주고 있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 관련주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주들 어제 관련해서 좀 상승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프로스테믹스 같은 종목들도 상승을 아침장에 좀 많이 줬다가 지금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런 종목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이제 바이오 섹터를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추후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뭐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공략하시고 좀 중기적인 흐름에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철, 금속, 그리고 금 관련주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자산으로 이제 수급이 몰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공략을 하시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니켈 어제부터 이제 강세거든요. 이러한 종목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다만 이게 너무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참고해서 대응 전략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이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어제 제가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및 TFT, LCD 세정제로 쓰이는 반도체 그냥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계면활성제, 뭐 특수 산업용 유화제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정밀 화학 업체입니다. 뭐 LG화학, 캠트로닉스, 롯데케미칼 같은 곳이 이제 주요 거래처이고, 일단 투자자 수급도 양호한 상태이고, 정배열 이평선, 정배열 구간입니다. 다만 어제 굉장히 좀 상승을 많이 줬다가 오늘 증시가 좀 많이 밀리면서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일단 일시적으로 좀 겁을 먹고 기관이랑 이제 외국인이 좀 팔고 나오는 모습인데 오늘 지금 자리 뭐 중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자리 저점 구간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만약에 대응하신다면 오늘 고점 자리를 올려주는 밑꼬리를 달고 그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좋겠고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5,5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4,700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지금은 좀 눌려있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좀 중기적 관점에서는 4,5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